안녕하세요. 500만개미입니다. 여러분, 19년도에 에코마케팅이 주가가 4배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 클럭이라는 제품 아시나요? 에코마케팅이 자회사 데일리앵코를 통해서 클럭을 생산 판매를 하는데, 그거를 마케팅 서비스를 에코마케팅이 맡아서 해줬거든요. 19년도에 휴대폰을 켜서 네이버를 들어가면은 거의 10중 8구는 이 광고가 떠있는 경우를 보셨을 겁니다. 요즘은 잘 안 보이죠. 이런 제품인데 클럭 마사지기가 몸에 붙여서 이 저주파를 통해서 마사지를 해가지고 효도 상품으로 많이 판매를 했죠. 그걸 통해서 엄청난 매출을 발생을 시켰고, 그게 에코마케팅의 주가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2020년도에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는데, 이러한 원동력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이 제품입니다. 몽제 딥슬립 매트리스라는 건데, 여러분들 이 화면, 이 사이트 들어와 보신 적이 있는 분이 많을 거예요. 인터넷 들어가면은 이 제품이 광고하는 게 떠 있습니다. 클럭 광고했을 때처럼 엄청 많은 곳에서 광고를 하고 있는데, 이 몽제 딥슬립 매트리스 또한 데일리 앵코의 작품입니다. 이 데일리 앵코라는 기업은 2015년도에 법인을 설립을 했는데, 처음에 화장품으로 출발을 해서 18년도에 클럭을 런칭을 합니다. 근데 이 제품이 본격적으로 매출이 발생한 거는 19년도 올리브영을 진출하면서 발생이 되었고, 이게 나중에는 홈쇼핑, 카카오 이런 데에 진출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판매량을 기록했고, 그게 에코마케팅의 실적에 나타나는 겁니다. 에코마케팅 연결 실적을 보면은 자회사 실적이 합쳐지잖아요. 그럼 2017년도까지 240억이던 기업이 클럭이 출시했을 때 600억으로 급증하고, 그리고 매출액이 19년도에는 1100억, 20년도에는 어떤 제품? 딥슬립 매트리스 제품의 매출까지 더해져서 매출액 1800억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기업이 2017년부터 20년까지 3년 동안 무려 7배 가까운 성장을 한 것이죠. 그래서 주가는 어떻게 되었나요? 2017년도 기준으로 4,000원이던 기업이 3만원이면은 주가가 몇 배? 7배, 8배 가까이 상승하는 기적을 보여줍니다. 지금은 주가는 24,000원대 위치를 하고 있고, 시가총액은 8천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올해 영업이익 추정치가 627억이고 지배주주 순이익이 562억이면은 시가총액이 8천억이니까 PER 13배 그 정도 나오겠네요. 그죠? 이 마케팅 기업들은 PER 평가를 했을 때 밸류가 14배 정도가 그 기업의 고점으로 따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2년 뒤에 2022년도에 실적까지 목표 시가총액을 산정한다면 지배주주 순이익 기대치가 700억이므로, 만약에 고점이 2022년도까지 나온다면 700억대의 14배인 약 1조 정도의 시가총액이 목표가 될 수가 있겠네요. 자세한 거는 기업의 내용과 그리고 앞으로 성장할 거에 대한 성장률, 이게 바뀌면은 평가 또한 바뀌겠죠. 기존에 100%씩 성장하던 기업이 올해는 65% 성장을 했는데 내년엔 19% 이익이 성장한다? 이거보다 더 많이 성장할 수도 있는 거고 덜 성장할 수도 있는 거죠. 그거를 전망치라고 하는데, 이 에코마케팅의 전망이 좋을수록 좋은 주가 흐름이 나타나고 전망치가 깎이면은 주가가 하락하는 일이 발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에코마케팅의 전망을 살펴봐야 되는데, 에코마케팅의 사업 구조는 굉장히 경영이 중요하고 아이디어가 중요한 사업입니다. 처음에 알려드렸던 클럭에 대한 매출 성장에 대한 주가의 상승, 그리고 딥슬립 매트리스 몽제에 대한 주가 상승이 이렇게 보여졌으면, 이 다음에 주가가 상승할 수 있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는 상품이 나와야지만 에코마케팅의 성장성과 주가의 좋은 미래성이 보이게 됩니다. 에코마케팅이 19년도에 타겟팅해서 주력 매출을 쌓았던 클럭 미니 마사지기는 요즘은 광고를 덜 하죠. 그런 만큼 시장의 점유율이 안정적이게 되었긴 한데,
이 저주파 마사지기는 굉장히 많은 회사에서 생산하고 있었던 상품이기도 했어요. 근데 거기서 점유율을 다수 차지하고 있는 독과점 기업이 없었으니까 데일리 앤코에서 이 제품을 타겟팅해서 이 시장을 가성비 좋은 독과점 제품을 만들자라는 그런 컨셉으로 마케팅을 했고, 그게 먹혀 들어갔던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딥슬립 매트리스 또한 일본에 이 제품을 거의 동일하게 만들던 회사가 있었어요. 근데 워낙에 비쌌거든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이런 매트리스를 많이 구매하고, 그리고 2단, 3단 침대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에코마케팅이 타겟팅을 제대로 한 거죠. 깊은 수면을 도와줘서 피로를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효도 상품, 딥슬립 매트리스 사라, 일본 제품에 비해서 5분의 1의 가격이다, 그런 식으로 마케팅을 했고, 그게 먹혀 들어가서 매출이 출시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2019년 12월 말에 출시를 했고, 지금 11개월 동안 200억 이상의 매출을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제품이 슈퍼싱글 기준으로 다시 2만원인데 매출이 200억이 발생하려면 얼마나 많이 팔렸겠어요, 그죠? 근데 문제는 클럭 마사지기도 그렇고 몽제 매트리스도 그렇고 내수 시장에 집중을 하고 수출 시장은 좀 저조한 성적을 거두고 있어서 이 제품의 포트폴리오라고 하죠. 제품 구성품이 다양해지고 아이디어가 좋은 상품이 후발주자로 나와줘야 매출의 성장이 지속이 될 수 있고, 만약에 한번 삐끗해서 이 다음에 나온 제품은 시장 타겟팅을 실패해서 판매량이 저조하다, 그러면 기업에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성장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에코마케팅 경영면에서는 계속해서 효도 상품이 나와줘야지만 이 상승세를 유지할 수 있으니까 기업의 이 발전 방향, 상품의 포트폴리오 방향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추적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별도 재무에서 매출액은 분명 성장했고 이익도 성장했으나 대부분의 매출이 주요 자회사인 데일리앤코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 그래서 연결 기준 실적이랑 차이가 많이 나죠. 대신에 지배주주 순이익이 단기 순이익이랑 별로 차이가 안 나는데 주력 자회사인 데일리앤코의 지분을 91%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결 실적이 대부분 그대로 올라옵니다. 그거는 참 다행이죠. 만약에 데일리앤코가 상장을 한다면은 그거에 대한 상장 이슈로 또 주가가 올라갈 수는 있지만, 그걸 통해서 지분 가치가 희석이 되고 연결 기준 매출과 이익이 감소가 되면은 그만큼 주가에 대한 타격을 입을 수가 있어요. 지분 가치 희석으로. 그거에 대한 고민은 해보시고요. 매당을 살펴보면은 현금 배당 수익률이 16기에는 3.5%, 17기에는 2.15%, 18기에는 1.43%인데 갈수록 배당 수익률이 떨어지는 것 같아도 공시를 보면은 11월 2일날 분기 배당을 했어요. 290원. 1.1%인데 이 배당을 통해서 현금 배당률이 높아지는 거죠. 290원 더하면은 810원이죠. 지금 현재 주가가 24,000원인 점 감안하면은 만약에 주당 24,000원에 100만원을 투자를 했다 그러면 810원 정도 받았으면 24,000원 기준으로 3%가 넘는 배당 수익률 정도 나와요. 100만원을 투자했을 때 33,750원의 배당금을 받네요. 물론 세금을 떼야겠지만 은행보다도 이렇게 기업이 성장 중인 기업을 투자를 한다면 장기적으로는 주가가 우상향 곡선을 그릴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지수가 받쳐주지 못하더라도 일시적으로 이탈은 할 수 있지만 기업의 가치라는 거를 회귀한다 라는 생각으로 이 기업의 적정 가치보다 저렴한 가격에 모아나간다면은 기간적인 배당금에 의한 수익도 나고 주가의 상승에 의해서 주가 차이에 의한 차액이 발생하는 그런 좋은 투자가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 기업을 투자하라고 알려드리는 건 아니고, 이 기업은 구독자 신청 기업이라서 분석을 해드리는 건데, 단점은 있어요. 에코마케팅의 단점은 성장세가 꺾인다는 거죠. 이 성장세가 꺾인다는 거는 추정치일 뿐이에요. 만약에
올해 말에 또 히트 상품을 하나 개발을 해내서 그거를 21년도, 22년도에 엄청난 성장세를 갖고 상품을 판매한다면은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면 주가는 더 크게 반영이 되는 편입니다. 대신에 이 기업이라는 게 영업을 하는 거는 로봇이나 프로그램이 영업을 해서 뭐 딱딱 떨어지게 영업을 하면은 좋겠지만 이 기업을 구성하는 구성원들이 일을 해서 계약을 하고 상품 아이디어를 내고 개발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상호작용을 통해서 성장을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의 성장세가 이거보다 더 잘 나오는 서프라이즈면은 주가가 상승 반영이 될 수 있고, 어닝 쇼크라고 해가지고 예측치보다 못 나오면은 반대되는 주가 방향성을 가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리스크는 투자자가 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을 공부할 때 관점을 이 기업의 상품에 대해서, 그리고 경영 철학, 경영 방식, 그리고 기업이 나아가는 방향에 대해서 나는 투자할 거에 대한 판단이 섰다, 안 섰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기업 공부를 하는 거예요. 단순히 차트만 보고 지금 차트가 우상향 중에 이번에 증시 때문에 꺾였지만 121선을 지키면서 바닥을 잘 만들어 나가면은 흐름이 뭐 단기적으로 상승할 거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매수를 할 거야 라고 하는 거는 어떤 방식입니까? 거래의 방식입니다. 그거는 투자가 아니죠. 그거는 차트만 보고 이 차트에 대한 추세에 대한 연구를 해서 기술적인 접근을 하는 겁니다.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거를 트레이딩이라고 하는데 제 관점은 항상 인베스트 관점에서 기업을 살펴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그림을 그려나가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보고서로 돌아와서 배당에 관한 사항을 보면은 기업이 배당을 되게 괜찮게 주는 편입니다. 일단은 은행보다 배당 잘 주면 괜찮죠. 그리고 기업이 성장함에 따라서 주가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은행보다 배당이 적어도 고성장 기업이고 배당이 만약에 고성장 기업이 배당이 적다는 거는 앞으로 시장의 확대를 위해서 재투자하는 금액이 크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고 좋게 봐야지, 배당을 돈 많이 벌어놓고 배당을 안 줘, 쓰레기 기업이네, 이렇게 말하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배당을 이렇게 주지만 에코마케팅이 기업이 바라보는 그 본 궤도라는 곳에 올라오면은 주주님들 정말 고맙습니다 하면서 배당을 통 크게 줄 수도 있는 거죠. 그거는 앞으로 기업이 나아가는 방향을 살펴보면서 점검해 봐야 될 부분이겠죠. 그리고 일단 해당 기업은 광고 대행업입니다. 그래서 경기 변동이나 민간 소비 지출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번에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아무래도 재택근무와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디지털 또는 스마트폰 시장의 광고 시장은 엄청나게 더 활발하게 커졌습니다. 그래서 에코마케팅 실적이 잘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가 장기화가 되면서 민간 소비 지출이 줄어들고 있음은 어쩔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당장은 에코마케팅 실적이 잘 나오고 있지만 만약에 질병 이슈가 오래 지속이 된다면은 민간 소비 지출이 감소하게 되고 그거는 광고 시장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리스크는 반드시 체크를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리스크는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즘 같은 시기에 가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주식 투자하는 거는 옳은 선택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같은 시기는 리스크 관리를, 현금 비중을 높이고 코로나 상황에서도 좀 더 경쟁력 있는 테마를 공략하거나 아니면 그 주, 그 달에 이슈가 있는 대선주라든지 신약 개발 관련 기업이라든지 정책에 의한 수혜 기업들을 살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그래서 지금 같은 시기에는 중장기 투자는 사실 선택하기가 아주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차근차근 공부해 나가면서 옥석을 가려내 놓고 증시가 안정권에 들어가면은, 그리고 이 질병 이슈가 줄어들면은, 리스크가 전체적으로 감소가 되면
모아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종목을 모아나가라는 게 아니고 공부해둔 기업 중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기에 어울리는 기업들을 차근차근 골라나가면 됩니다. 이 기업의 중요한 부분은 상품 기획력이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기업은 히트 상품이 나오고 안 나오고에 따라서 매출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구조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히트 상품을 판매하더라도 점차 고객이 많아질수록 분명 불협화음이 생길 수 있고 리뷰가 나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거죠. 그걸 통해서 재구매에 대한 감소, 그리고 판매했을 때 이 상품의 수명에 의해서 수명이 길다 그러면 재구매를 안 하겠죠. 전 국민이 한 개씩 구매해서 더 이상 그 제품이 필요가 없으면 아무리 마케팅해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클럽 같은 경우에는 요새 광고 수가 줄어들었죠. 뭐 그런 것처럼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내는 이 기획력이 아주 중요합니다. 계열사인 데일리 앵콜을 통해서 사용자 커뮤니티 제조사 등을 통해서 피드백을 수집을 해서 신규 상품 개발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대중성, 몰입도, 효율성 등을 상품 기획의 정량적 평가를 구성해서 고객 니즈에 맞춘 상품을 개발 집중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지금까지 나온 상품들을 보면은 효도 상품들이 많아요. 젊은 고객들을 타겟팅을 해서 부모님께 선물을 줘라, 그런 느낌의 상품이 좀 많았는데 타겟팅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부모님 드리면서 본인 것도 하나 사고 그런 식으로 유도를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도 효도 상품은 더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고, 그리고 효도라는 게 시기에 따라서 하기 싫은 시기가 오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꾸준히 소비를 만들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잘 나가고 있는 거는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주목받는 라이징 브랜드로 선정된 바 있다. 성장성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클럽 같은 경우에는 클럽이 뭐야? 저주파 마사지기가 뭐야? 그게 불과 3년 전입니다. 근데 지금은 거의 대부분 집에 클럭이 한 대씩은 있죠. 그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판매한 거죠. 2018년 7월만 해도 500만 개를 판매를 했는데 지금은 2년이 지났고 19년도에 가장 많이 팔렸다고 하니까 엄청나게 많이 판매를 했겠죠. 그래서 상품 기획력이 괜찮은 기업인데 앞으로 이런 히트 상품을 계속 만들 수 있는지는 꾸준히 살펴봅시다. 가지고 있는 상품은 클럭과 몽제, 유리카, 마이노벨, 레그미, 라이프 클리닉, 비스티, 핀피, 마마담이 있고 주력 제품은 클럭하고 몽제인 것 같습니다. 데일리 앵커는 처음에 화장품 회사로 출범을 했는데 대부분의 매출이 클럭과 몽제를 통한 생활용품이 대부분의 매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내용에 에코마케팅에 대한 내용은 별로 없어요. 대부분 자회사인 데일리 앵커에 집중이 되어 있네요. 직원 수는 205명인데 최근에 100명 이상 채용을 했기 때문에 평균 근속 연수가 몇 년 안 됩니다. 그죠? 이런 거는 좀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상장기업 치고 평균 근속 연수가 많이 낮으니까요. 직원이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그리고 올해에 대규모 채용을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공격적인 투자를 잘 감행하고 있고, 이렇게 대규모 채용을 통해서 앞으로 더 큰 폭으로 매출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물론 경영이 잘 돼야겠지만요. 그래서 기대를 한번 해봄직합니다. 경영주가 승부수를 던지면서 대규모 채용을 한 것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대규모 채용에 대해서는 뉴스를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한번 띄워드릴게요. 그리고 계열회사에서 중국에 17년도에 진출을 했는데 적자예요. 야심차게 진출은 했거든요. 근데 언제부터 본격적인 중국 진출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진출이 늦어지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기업에 대해서 좀 더 조사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재무상 유보 비율이 7,800%입니다. 자본금이 32억이기 때문에 2천억 이상 기업이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현금으로 상품 기획력 분명히 높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부채 비율이 25%밖에 안 됩니다. 경영주가 무차익 경영을 엄청나게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IR 때 자료를 살펴보니까 무차익 경영에 대해서 아주 강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에 대한 재무적인 리스크는 별로 없다. 유동 비율도 엄청나게 높고 매출액 증가율도 폭발적인 성장 보여주고 있고 영업이익 증가율도 대단합니다. 그리고 이익률이 엄청나게 높죠. 과거에는 14배에서 19배 정도가 됐었는데 작년에는 32%, 올해에는 40.9%까지 이익률이 올라왔습니다. 에코마케팅이 광고 플랫폼 시장을 공략하는 플랫폼 기업이기 때문에 온라인 마케팅 플랫폼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평가를 40배를 준다 그러면 올해 이익이 562억이니까 562억 곱하기 40배 하면은 시가총액이 2조 2천억이 나옵니다. 만약에 평가를 그렇게 준다면 말이죠. 목표 시가총액을 이 정도까지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8천억이기 때문에 150% 정도 더 주가 상승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대신에 이러한 이익률을 미래에도 지킬 수가 있어야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적이 나올 3분기, 4분기 그리고 내년 실적도 추적은 하셔야 되겠죠. 일단은 겉으로 봤을 때 좋은 기업이고 배당도 충분히 잘 주고 있고 이 정도면은 중장기 그냥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기업을 공부하면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에코마케팅 신청하신 분이 기업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서 더 자세한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에코마케팅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그거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증시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선물에서 외국인 매수가 대단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오늘 내일은 미국 대선 집계 결과가 도시별로 나오면서 슬슬 미국 대선 이슈가 마무리되면 리스크 해소로 불확실성 해소로 증시가 올라갈 수도 있고 만약에 어떤 후보가 당선이 돼서 그 후보의 정책에 의해서 불확실성이 다시 한번 발생이 되면은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변동성 장세가 잠깐 나오고 그리고 방향성이 결정이 될 겁니다. 다만 미국의 주요 기업들, 미국의 시가총액이 큰 주요 기업들이 시장 전망치가 보수적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미국 증시가 밀릴 때 좀 위험한 순간들이 잠깐씩 나왔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아직은 미국 시장을 떼놓고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눈치를 좀 보면서 변동성 있는 이 어려운 장 잘 헤쳐나갈 수 있으셨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공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500만 개미였습니다.